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하한가 물량이 51만 6천 주 걸려있네요. 주식을 안 보시고 어디 휴가철인데 휴가 갔다 오신 분이 유튜브 보자마자 뭐 오늘 삼성전자 하한가야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우리 유료 회원님이 순간 포착 딱 찍고 보내준 사진인데, 무슨 사진이냐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29.94% 하한가 물량이 51만 6천 주 걸려있네요. 하한가 물량이 51만 6천 주 걸려있네요. 하한가 물량이 51만 6천 주 걸려있네요. 하한가 가는 사진입니다. 이게 언제적에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동시호가 때 순간적으로 잠깐 삼성전자가 하한가 간 적이 있었어요. 동시호가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동시호가 때입니다. 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갔었던 그 순간을 포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이제 유료방에 올려주신 거를 제가 몰래 이제 그분께 말씀 안 드리고 몰래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하한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 이것만 보면 뭐 오늘 주식을 안 보시고 어디 휴가철인데 휴가 갔다 오신 분이 유튜브 보자마자 뭐 오늘 삼성전자 하한가야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절대 아니고, 동시호가 때 잠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만기일이라서 아마 동시호가 때 이제 뭐 청산 물량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지럽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액션이 나왔으면은 좀 많이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테니까. 종가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급락된 상태에서 마련됐을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엔 물량을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순간적으로 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제하고 오늘 여러분들 조금 시장이 뭔가 좀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거를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종목들의 움직이지만 시장도 최근에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확 꺾어버린 적이 없거든. 근데 어제는 오전에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거래소 시장 분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일봉인데요. 일봉 같은 경우는 별 특징이 없죠. 그냥 오일선을 타고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죠. 근데 다른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른 날이랑 어제 오늘은 다릅니다. 안에 내면을 보게 되면, 자, 분봉으로 볼게요.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 거래소 어제 같은 경우에 장 출발하자마자 한번 급락세가 나타났어요. 쫙 한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시켰고, 오늘 갭상승해서 쭉 가다가 오늘은 장 막판에 한번 또 꺾어버렸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된 거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 오전에 장출하자마자 급락세가 나왔어요. 2%가 넘는 급락세가 한 방에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장 끝날 때 한번 또 꺾으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고점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 최근에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인버스를 또 엄청나게 많이 또 사기 시작한다잖아요. 4월 달부터 개인 투자들이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는데 10일 날 또 1,600억 이상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기사 보면서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약간은 시장이 고점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한번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뜨려 버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해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시장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꺾인다라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고점에서 겁을 주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기준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뭐냐면 여기서 다시 지수는 살려낼 수도 있다라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다 팔고 도망가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한 단계를 좀 이제 뒤로 돌아서 좀 보게 되면, 한 발만 좀 뒤로 빠꾸를 해서 쳐다보게 되면, 아, 지금은 일단은 뭔가 그래도
예, 장중에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뭘 해보자? 조금 며칠 더 관찰을 해보자. 예. 그래서 관찰의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관찰의 구간이란 건 뭔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구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마디로 현금이 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빨리 빼자. 들고 있는 내 종목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굳이 아주 급하게 다 팔아야 된다. 예, 이런 상황도 아니다는 이야기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진짜로 우리가 이제 도망가야 된다. 예, 이런 느낌이 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뭐 방송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예, 언지를 꼭 드리겠다.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일단 지금은 관찰을 좀 해보자. 한번 하루 이틀 정도만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빠르면 내일까지만 관찰하고요. 그 다음 월요일 시장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틀 정도의 흐름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출렁거림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하락세가 나타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 운동 단계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뭐 따로 언급이 있을 때까지는 너무 심한 과도한 걱정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PD님이 보내주신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좀 이제 의미심장한 기사 내용입니다. 버핏 지수가 100% 넘었다. 세계 증시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닷컴 붕괴 때도 버핏 지수가 100% 넘었다가 한마디로 거품이 형성됐다가 붕괴가 나타났었고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 이전에 이 버핏 지수가 100%를 한번 넘었다가 꺾였었고 뭐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나 됐을까? 지금 현재가 미국이 183%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 넘어가죠. 102%기 때문에 거품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버핏 지수를 니꼬르 거품 지수라고 부르는데 시장은 그만큼의 거품이 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83%가 또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정도 오버슈팅을 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버핏 지수란 건 사실 이 간단한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GDP 있죠. 국내 총생산. GDP를 갖다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래소액 GDP 하면 거래소의 GDP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숫자와 시가총액을 전부 다 더한 숫자를 나눠버리면 그러면 이제 100% 지수로 환산을 할 수가 있죠. 환산하는데 이게 100보다 높으면 거품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 그 라고 본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고 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수가 75%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수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율을 언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냐면 워렌 버핏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자기는 적정 주가의 수준을 측정을 할 때 바로 이 척도를 보면서 본다. 이게 이제 최고더라. 자기가 봤을 때는 거품인지 아닌지 알아낼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지수가 결국엔 버핏 지수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버핏 지수가 된 겁니다. 버핏이 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버핏이 난 이거 봐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버핏 지수가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100%를 넘었던 게 언제입니까? 2000년에 한 번이 있었고 2008년에 있었고 2018년 세 번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거품 100이 넘어간 이후에 거품 상황에서 결국에는 거품이 깨지면서 주가가 어김없이 급락이 나타났었던 역사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거품이 낀 상황에서 뭐 이제 뭐 거품이랑 완전히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버핏 지수를 기준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183%니까 그래서 이제 거품이 낀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면 거품이 끼면 이 거품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급락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첫 번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뭐가 느껴지십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다 팔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다 팔고 빨리 인버스라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문제는 지수가 100%를 넘으면 거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미국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183%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품이 낀 상태에서도 이미 2배 가까이 83%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버핏 지수의 끝은 어디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버핏 지수의 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다들 각자의 수치가 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100이 넘어가면 거품이란 거지, 100이 넘어가면 그게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천장, 그 고점은 버핏 지수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러면 버핏 지수를 보고 100% 넘어갔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또는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 인버스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83%가 오르는 동안에 이 버핏 지수가 100% 넘자마자 인버스를 지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83%의 손실이 발생된 상황이 연출이 돼버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우리 주린이들 있죠. 주식 초보 투자자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도 못 먹는 건 괜찮아. 예. 그래도 돈을 잃은 건 아니니까. 예. 못 먹는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꾸로 인버스를 탔는데, 예. 주가가 200%까지 갈지, 이 버핏 지수라는 게 200%를 넘어서서 250% 갈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원래 거품이란 건, 거품의 뜻이 그거예요. 이 회사의 가치가 딱 요만큼이야. 근데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가야 되는데 이만큼이 간 거예요. 풍선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풍선의 용량은 이만큼인데 거기서 공기를 더 넣으니까 막 부풀어지는 거야. 이게 거품이거든요. 근데 이 풍선이 여기서 빵 터질 수도 있고, 그죠? 바람이 더 들어가 이만큼 부풀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따만큼 부풀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빵 터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풍선이 언제 터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심지어는 이제 저도 이 지수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좀 많이 떨어지겠지? 근데 그 시점이 어딜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예. 근데 중요한 건 부풀어 오르는 이 구간 안에서는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룸이 발생이 된다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란 게 어떻게 보면 예측이란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어떤 거는 여기까지, 이게 이제 적정 가치라면 이 이상은 거품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터지는 풍선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터지는 풍선이 있고, 어떤 풍선이 여기서 터지는 풍선이 있다. 더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풍선은 터지기 전까지는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선이 딱 터지는 그 초입 구간 있죠. 풍선이 막 터질락 말락할 때 여기 막 균열이 일어납니다. 예. 그때 잘 빠져나오자. 예. 근데 아직은 그때 신호가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은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이제 뭐 동시효과 보여주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옵션 만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때 하한가를 갔다는 건 뭔가 시그널을 준 거 아니냐, 시장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런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신호가 반복적으로 안 나오고 뭔가 액션이 먼저 나오게 되면 액션 초입 구간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시장 하락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섣불리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마십시오. 고점을 섣불리 예상했다가 인버스를 사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답니다. 인버스 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손해죠. 심지어는 어제 오늘 샀다고 하더라도 손해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지수 차트도, 이 버핏 지수라는 것도 결국엔 거품이란 것만 우리한테 알려준 거지, 이 거품이 언제 터진다라는 건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 누구든 시장의 고점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국엔 그 순간순간 판단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여의도 클래스에 출연하는데요. 여러분들, 여의도 클래스 저녁 8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